요즘 찬바람이 불면서 창문을 닫아두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한겨울에도 하루 3차례 10분씩은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기를 하면 코로나19 위험도 좀 줄일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위험을 3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3분의 1이면 꽤 크네요. 밀폐된 공간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기는 필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은 이 슬기로운 환기 생활을 꼭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가 아니라 하루 3번 10분씩 창문을 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가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군의원에 대해선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태안기름 유출 사고 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책위는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국화의 16%는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된 국화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6만 명에게 각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양 가족문화센터 건립 관련 의혹에 대해 김동건 군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현 기자, 김 군수가 언론 브리핑을 열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동건 청양군수는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이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양읍 송방리의 부지를 둔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은 2024년 완공 예정으로 218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지난 14일 군정질문에서 나인찬 의원은 군이 벽돌공장 건물주와 사전에 약속한 뒤 영업 보상 등의 명목으로 주지 않아도 될 보상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주에게 약 18억 원을, 건물주에겐 약 5억 8천만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군수는 나 의원이 법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지 매입에 반대하는 의회에 항의하도록 주민을 선동했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김 군수는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 4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했고 현수막도 자비로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의혹들은 최근 일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마치 저와 우리 공직자가 토지 보상과 건축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처럼 말 재주를 동원하면서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훼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조목조목 철저하게 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양군수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8일 0시 기준 충남에서 8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서 하루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천안에서는 초등학생 9명과 고등학생 3명 등 10대 이하 청소년 17명이 감염됐습니다. 당진에서 10대 7명이 감염되고 부여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도 학생 11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도내 10대 청소년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 26만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도비 12만 5천 원씩을 지원하며 시군비 12만 5천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12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태안 유류 피해 사고로 위탁받은 삼성발전기금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발전기금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28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베이 조합이 법과 정관을 무시한 채 일부 임원들이 만든 협약서를 우선 적용해 기금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민 단체 전현직 대표로 구성된 대책위는 그동안 조합원을 위한 지출액은 축제 지원 등에 사용한 14억 4천만 원이 전부라며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구와 서산, 당진, 서천 4개 지부로 구성된 허베이 조합은 조합원이 14,000여 명이며 2천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을 정관대로 안 하고 자기네 이면 협약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하는 것도 입찰 같은 걸 보면 이건 너무나 우리 일반인이 봐도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게 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공익소송이라도 해서 바로 잡고 저희 태안 배분금은 태안 군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찾아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금복 허베이 조합 이사장이 탄핵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7일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8월 국 이사장은 지부 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정관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 이사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에 반발한 허베이 조합은 즉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가을하면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국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 분위기와 달리 국화 재배 농가는 감염병 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잎의 색이 누렇게 변하거나 시들어 있고 곳곳에 흰 얼룩무늬가 보입니다. 바이러스의 일종인 바이로이드에 감염된 국화입니다. 도내 국화 재배 농가의 바이로이드 감염률은 20%에 근접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로이드에 감염된 국화는 건강한 국화에 비해 잎과 꽃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줄기도 심한 경우 일반 국화의 길이보다 50% 이상 줄어 상품 가치를 잃게 됩니다. 성장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꽃 상태도 안 좋고 수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농가에서는 전액 손해를 입는 거예요. 바이로이드는 주로 총체벌레가 옮기는데 가위와 집게 등 관리도구나 작업자의 손을 통해서도 전염됩니다. 전염을 막으려면 재배농가에서는 끈끈이를 설치하고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합니다. 관리도구는 소독약이나 불로 열을 가해 주기적으로 소독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화의연구소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국화 바이러스를 조사하고 감염 예방법을 연구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균이 없는 씨앗을 만들어 육묘업체에 공급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자가 증식을 할 때 이게 피해가 많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생장점을 이용해가지고 무병주를 만들어서 그 육묘업체나 그 통상 실시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넘겨서 그 조직병묘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화 농가는 늦가을 장마로 국화가 성장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가까이 떨어진 상황. 바이로이드 감염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예산군이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행복토끼 배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예산군 곽은영 아동친화 보육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름부터 정겨운 것 같은데요. 행복토끼 배달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예산군은 지난 7월 한국바스프와 행복얼라이언스, 꿈 헤비타트와 함께 예산행복토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한 데요. 꾸준한 준비 끝에 이달 26일부터 밑반찬 배달 사업을 본격 시작했는데요. 행복토끼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불황 및 돌봄 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50명에게 10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차례에 걸쳐 밑반찬을 배달해 최소 하루 2끼가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의 결식 제로를 위한 지역 단위 협력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산군과
우리 군의 공장을 설립한 한국바스프, 그리고 사회적 기업 꿈 헤비타트가 함께 결식 우려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서 예산군은 지원 대상 아동을 발굴하며 한국바스프와 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토끼 지원 사업비를 마련하고, 꿈 헤비타트가 밑반찬 제조와 배송을 담당해 지속적인 식단 관리 및 아동 모니터링에 협력하게 됩니다. 아울러 예산군은 이번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대상 아동들이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 급식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행복토끼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예산군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예산군 조성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복토끼 배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은영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이 결국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폭될 전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총리 발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혁신도시 시즌2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매번 밀려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관련 질문에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도 줄곧 검토만 이어졌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의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지원 전략 보고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을 기대했지만 지방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언급 없이 행사가 끝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8일 충남도청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양 지사는 3대 핵심 현안으로 서산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설명하고 예타 통과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박 의장은 해미국제성지와 가로림만을 직접 찾아 국제성지 활성화, 해양정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충남형 배달앱을 사용한 200여 개 업소가 6,300만 원의 이익 증대 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계룡시 204개 업소가 지난 7월부터 충남형 배달앱을 활용해 주문 수수료 5,700만 원, 카드 결제 수수료 800만 원 가량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문 건수는 국내 유명 배달앱의 26%를 기록했습니다. 충남형 배달앱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주문 수수료는 0.9%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